채소는 몸에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혹시 채소를 먹는 게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일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채소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요, 육류는 몸에 나쁜 음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 딸도 그렇고 딸 친구도 그렇고요, 김치나 뭐 조금 먹을까? 채소를 즐겨 먹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채소가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채소를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아토피나 알러지 유발 물질은요, 육류보다는요, 채소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땅콩이나 녹두 알러지는요,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아주 위험하고요. 흔한 오이라든지 복숭아, 토마토라든지 가지, 감자, 고구마, 살구, 사과, 키위, 파인애플, 고사리, 시금치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쌀도 알러지가 있고요. 건나물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무엇이 어디에 좋은가 보다는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질문하셨던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채식을 주의하셔야 될 분들과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주의하셔야 될 대표적인 분들은요, 콩팥, 즉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요, 연평균 1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만일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다면요, 식사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고요, 꼭 병원에서 드시라고 하는 것만 드셔야 하고요,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는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칼륨은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 푸른잎 채소인 근대라든지 상추에 아주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해로운 칼륨은 과일과 채소의 종류에 따라 그 함량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바나나라든지 참외, 토마토보다는요, 포도라든지 오렌지, 사과에 칼륨이 좀 적게 들어있습니다. 채소의 경우에는요, 버섯이라든지 호박, 미역, 시금치, 쑥갓, 부추, 상추 등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가지라든지 당근, 배추, 콩나물, 오이, 깻잎 조금 더 적게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채소 중에서도 줄기보다는 잎의 칼륨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절한 조리법을 통하면요, 칼륨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는요, 물에 충분히 담가 두었다가 데쳐서 드시면 칼륨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가급적이면 잘게 썰어서요, 미지근한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새 물로 몇 번 헹궈 가지고 사용하시면요, 칼륨의 약 30에서 5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삶게 되면은요, 추가로 칼륨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국물보다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피하셔야지 칼슘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잎 채소는 삶거나 데친 후에 건더기만 드시고요, 단단한 채소의 경우에는요, 얇게 편으로 썰어 가지고 물에 오랫동안 담근 후에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나트륨도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주스라든지 녹즙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고칼륨 혈증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근육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음료 중에서도요, 현미 녹차와 코코아는 커피보다 칼륨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영양제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D 등의 지용성 비타민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괜찮지만 이것도 한꺼번에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결석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채식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말고도 채소나 과일을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 엄마한테 꼭 알려주려고요. 예, 있습니다.
아이들은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먹어도 됩니다만 과다 섭취하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요,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 식이섬유는 난소화성 물질이라서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요, 체내의 노폐물을 흡착해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유해 물질만 흡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혈분이라든지 칼슘 등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배출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위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요, 식사량이 줄고 영양 섭취에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내용은 고른 영양이 필요한 임산부에게도요,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소화가 체질적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요, 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요, 오히려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비 같은 증상에는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돕기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일을 하지만요, 반대로 장이 예민한 경우에는요, 장만 자극하고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 번식이 과하게 이루어져서 장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이섬유보다는 유산균을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의 경우에는 위를 더 힘들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밥도 현미보다는 쌀밥이라든지 맵쌀보다는 찹쌀밥을 드시는 것이 소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불용성 식이섬유를 드신다기보다는요,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한 특별한 경우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채소나 과일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라텍스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18%는요, 바나나에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요, 16%는 아보카도에서도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라텍스에 민감한 사람이 바나나라든지 아보카도, 키위 등의 과일을 드시게 되면요, 강하게 떫은 맛을 느끼게 된다거나 코가 막히고 눈이 가렵고 숨이 가빠져서 심하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리씨에는 1g당 대략 170mg의 시아나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청산가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 양이라면요, 체리씨 한두 개만으로도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발열이라든지 두통,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대표적인 과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자몽입니다.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요, 자몽 주스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자몽 주스 한 잔에는 과일 한 서너 개 정도의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과다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감기약에도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감기약 드실 때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인데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많이들 드시는 과일인데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은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구토라든지 부정맥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입니다.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시금치나 방울 양배추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와파린의 약의 효과와 상충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드실수록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시금치라든지 방울 양배추를 드실 때 조금만 드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크랜베리인데요, 유럽에서는 해열 진통을 위해서 약 대신해서 많이 섭취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크랜베리에는 아스피린의 주 성분인 살리실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감기약 대용으로도 사용되지만요,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장복 중이시라고 한다면요, 크랜베리 주스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크랜베리 주스를 드신다고 한다면요, 하루에 한두 잔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요,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분이시다 하더라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알려드린 내용들 많죠.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새로운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요, 꼭 반드시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하시고 그 식품을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장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채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채소가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